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인텔이 후원하는 10월 CIO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인텔 데이터 센터 전략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 DT 전략입니다. 인텔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 센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텔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텔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며, 또한 기존 레거시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인프라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인텔 코리아 이주석 전무께서 환영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당초 권명숙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사정상 이 전무님으로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무님의 환영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에서 대리점 총괄 및 스케일 파트너팀을 맡고 있는 이주석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데이터가 가치를 갖는 시대라고 불리워집니다. 정부 주도 정책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화려했던 닷컴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으며 충분한 투자를 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은 올해 1,8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IT 서비스 시장에서 데이터 분석은 775억 달러로 가장 큰 범주가 될 것입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약 13조 달러의 추가 글로벌 경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준비가 된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인내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인텔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반도체 생산 공장, 그리고 전 세계 직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 데이터와 영업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랜 연구와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데이터 중심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텔에서는 비즈니스 그룹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다년간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14만 개 이상의 다양한 소스에서 수백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우리의 데이터 소스는 당시 대부분의 기업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작은 웅덩이, 분산된 공급망풀, 마케팅, 고객, 제조 및 재무 정보로 각각 격리되어 있었고, 이 모델에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를 잠금 해제하는 열쇠는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한데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데이터를 정리,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써 고급 분석 및 AI를 위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데이터 소비자에게 진정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모으고, 필요한 컴퓨팅, 모델을 선택하고 AI 플랫폼과 도구에 이르는 스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 공간은 고도로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핵심 시사점은 견고한 데이터 전략을 가지고 데이터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AI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기나긴 여정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인텔은 협력 가능한 항목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를 합니다.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인텔 AI 빌더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한 데이터 분석에는 최적화된 하드웨어 플랫폼은 필수적입니다. 인텔은 다양한 환경과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CPU, GPU, AI 가속기를 시작으로 엣지 컴퓨팅과 빠른 데이터 저장 장치, 그리고 인프라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엔드투엔드 소프트웨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인텔에는 라이브러리, 산업 프레임워크 및 도구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모든 계층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군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는 다양한 분야가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하고, 또한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인텔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생태계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협력 파트너사와 고객과 함께 공존하고 동반 성장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충분히 극복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석 전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찾는 게 중요한 시대라는 걸 말씀 주시면서 인텔에서 이 데이터를 통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영 말씀에 이어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텔 데이터 센터 전략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DT 전략을 주제로 나승주 인텔 코리아 마케팅 담당 상무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뵙고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렇게 또 이 CIO 분들을 모시고 자리를 하니까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자리를 마련해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발표 주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등록하셨던 분들이 자료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서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인텔 코리아에서 기업 데이터 센터 그룹의 영업을 맡고 있는 나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도 어떤 분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있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빌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런 이제 코비드-19이 실제 우리 생활에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실제 대처하는 이제 기업들도 지금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게 되고요. 많은 이제 기업들 쪽에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하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공장 빼고는 다 저희 전원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꼭 정말 이제 필요한 분들만 실제 사무실 가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쭉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가속화시는 어떤 촉매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제 보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코비드-19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기술의 어떤 혁신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글로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더 이제 가속화 이제 되고 있게 되는데, 실제 이제 많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그 모든 이제
근로자들 분께서 실제 다 이제 전 곳에 이제 뭐 퍼져 있게 되는데, 그럼 그 분들과 실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랑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키고 거기서 이제 전혀 이제 변함없는 생산성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이제 있게 되고요.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하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도 이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고, 모든 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대비 이제 집에서 일하거나 또는 다른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보안의 어떤 염려도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기존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반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되는데, 실제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이제 과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뭐 성능 어떤 문제만도 아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하고 어디에 두고 그 데이터들을 실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도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보안도 이제 상당히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슬기롭게 잘 이제 새로운 어떤 최신의 어떤 기술로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IT 디파트먼트, IT 팀에서의 갖고 있는 가장 어떤 커다란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근데 미리부터 이제 준비해 오고 실제로 적용하는 이제 회사들이 훨씬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그 몇몇 이제 사례를 좀 이제 들어보게 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이제 얘는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게 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실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이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비대면으로 이제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제 바로 이제 픽업만 커피만 이제 받아서 가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서 실제 매장 이제 전체도 실제 단순히 주문해서 픽업만 하는 그런 이제 매장도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지금은 또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이제 배달 서비스랑 연계하는 뭐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게 됩니다. 뭐 타겟, 제일 왼쪽에 이제 타겟 그 회사는 오래전부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자기 데이터를 통한 어떤 통찰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회사로서 이제 오래전부터 유명했죠. 빅데이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도입했던 그런 이제 회사가 되고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옆에 이제 미셸린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게 됩니다. 프랑스 회사의 타이어 회사,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 회사가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이제 이 미셸린도 한 5년 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타이어 회사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CIO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3개월 동안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작업이 또는 어떤 변화가 과거 자기 회사에서 어떤 10년 동안에 걸쳐진 어떤 변화하고 이제 맞먹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일환을 위해서 프랑스에서의 TV에서 이제 전면 이제 TV 쪽에서 이제 올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상을, 최고 혁신상을 이제 받은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셸린 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다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데이터를 관련된 모든 이제 분들께서 실제 서로 공유를 하고 실시간에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실제 기업의 어떤 고객분들과 그 기업의 고객에 맞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실제 제공해주고 거기에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이제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뭐 제품의 어떤 개발 또는 이제 뭐 전달, 그리고 실제 고객을 위한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이제 회사가 이제 되겠습니다. 인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그 어떤 때보다 이제 커다란 이제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실제 이제 생산 쪽 외에는 실제 저희들이 뭐 영업, 마케팅 그쪽에 이제 관련된 모든 이제 직원들 생산 쪽 빼고 모든 쪽에서는 다 이제 클라우드 쪽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 365를 벌써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저희들은 이제 인텔은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예전부터 실제 이제 컨퍼런스라는 이제 문화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그렇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들도 엄청난 이제 변화, 챌린지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VPN도 이제 오래전부터 쓰게 됐는데, 모든 이제 실제 생산 직원 빼고 모든 분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VPN의 어떤 부하도 이제 딸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겪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냐면, 제가 조금 후에 더 이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옮기게 됐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이메일 쪽도 과거에 이제 VPN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했는데 그것을 다 클라우드로 다 옮기게 돼서 실제 이제 VPN 없이도 이제 바로 저희들은 이제 이메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나 이제 화상 통화를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VPN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 저희들이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모든 관련된 직원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바꾸게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더 빠르게 미리 이제 준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실제로 뭐 훨씬 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더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돼 왔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쪽에서 이제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셸린 쪽에서는 이제 3개월의 어떤 변화가 과거 10년의 어떤 변화하고 이제 맞문다고 얘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스티아 이제 회장님께서도 하는 것이 불과 2개월 만에 일어나는 일이 과거 2년 전만큼의 어떤 변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 쪽에서는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은 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코비드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과거의 삶하고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삶이 이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도 이제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코비드 팬데믹을 이제 극복하고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인텔이 가장 앞서서 실제 중요한 기술의 어떤 기반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더 이제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제 믿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제품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께서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를 실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제 사고하는 것에서 이제 새롭게 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제 어려움 없이도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인텔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객분들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듣는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게 되는데 뭐 한 4가지로 이제 그 압축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실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분들을 어떻게 다 사무실에서 같이 예전처럼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똑같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은 실제 나는 다 아직도 더 빠르게 더 쉽게 클라우드로 더 빠르게 전환하고 싶은데 지금도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더 감에 있어서 더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가 내 사업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라는 쪽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게 되죠. 모든 부분에서 다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 모든 레이어에 걸친 보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또 챌린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새로운 어떤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쪽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택근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서로 이제 쉽게 이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뭐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또는 이제 더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최신 어떤 다양한 이제 협업 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고려할 사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보다 더 항상 실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서로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쪽으로부터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어떤 규모가 점점 더 변화하고 이제 커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케일적인 이제 확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이브리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텔의 이제 사례가 됩니다. 바로 전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이미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뭐 전화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뭐 그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쪽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 스카이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화면 공유부터 전화부터 많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밴드위스나 VPN의 어떤 밴드위스 측면에서의 어떤 약간 이제 저항, 조금 이제 지연이나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불과 며칠 이내에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개선됐던 것이,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피스 이제 365 쪽으로 해서 다 클라우드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전환돼서 VPN으로 이제 접속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전화나 뭐 컨퍼런스나 뭐 그런 쪽도 다 이제 VPN 없이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환경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희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팀즈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뭐 시스코의 웹엑스라든지 저희들은 다양한 툴을 뭐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쓰게 되는데, 실제 VPN 없이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VPN 장비 자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최신 이제 인텔의
뭐 이전에 700 시리즈를 이제 탑재한 VPN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어떤 VPN 이제 용량도 아주 커다랗게 이제 늘릴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모든 이제 환경이 다 이제 재택근무 이제 환경이 되고 있게 되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 한 발 더 앞서서 거의 이제 상시적인 이제 재택근무 환경으로 이제 변화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IT팀, 인텔의 이제 IT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이제 벌써부터 다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뭐 일반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실제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뭐 저희들의 또 중요한 아주 이제 좋은 인텔에서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AR과 VR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런 AR, VR 쪽 활용하는 것은 벌써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시도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올해 이제 2월 초에 딱 모든 이제 저희 인텔 내부에서도 뭐 여행이 다 이제 금지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럼 이제 공장이 전 세계 다 있는데, 그럼 그것을 전 세계 모든 쪽에 엔지니어가 다 있을 수 없게 되고, 특정한 쪽에서는 있을 수 없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AR의 통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리모트에 공장 여러 사이트가 있게 되니까 그 특정한 공장에는 실제 엔지니어가 없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크니션이 있게 되면 리모트에서 실제 저희들이 뭐 홀로렌즈를 뭐 쓴다거나 뭐 고프를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가상의 현실을 이제 통해서 테크니션이 실제 엔지니어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것에 뭐 AR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얻는 혜택이 상당히 이제 많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 뭐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어시스트도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리모트 이제 가이드도 되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리모트 실제 환경에서의 리모트에서 트레이닝도 바로 이제 받을 뭐 사용법 조작이죠.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른다 치더라도 실제 내가 이제 렌즈를 이제 쓰게 되고 그 앞에 장비 앞에가 되면 실제 바로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스크린에 나오게 돼서 그것에 따라서 뭐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해보지 않았더라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전환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사례도 좀 있게 되는 아주 이제 좋은 것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어떤 AR, VR 이제 활용하는 것이 실제 뭐 nice to have, 그냥 단순히 하면 좋지가 아닌 이것은 이제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쪽에서의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뭐 퍼블릭에서 프라이브로, 퍼블릭에서 아니면 하이브리드 가는 쪽에서,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제 내가 이쪽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풀을 이제 구축하는 것도 이제 또한 이제 고려할 사항이라고 제안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인텔과 산업계에서의 어떤 역할과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VM웨어 쪽에서는 이제 인텔과
AWS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VM에서는 AWS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되고요. 최신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서 이것의 이제 커다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전과 비교해서 실제 이제 동일한 이제 가격에 실제 4배 이상의 캐패시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향상 효과가 이제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이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은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제 AI 측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 내가 하는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데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많은 이제 이게 데이터 아날리틱과 이제 AI가 지금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게 되지만 실제 이제 시작한 지는 아직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최신의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반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그 로얄 인필드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모터사이클 제조 회사가 있게 됩니다. 그 회사는 워크세이션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작업을 했어요. 뭐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뭐 양산 전까지 다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크세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이제 개발 이제 기간이 뭐 걸리게 되죠. 뭐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디자인을 하나 이제 좀 하고서 그것이 어떤지 맞는지 않는지 이제 체크하는 그 과정에서도 3, 4일 정도 걸리게 되는 것을 보다 더 빠르게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서버 기반으로 다 이제 전환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3, 4일 걸리는 것이 하루로 하게 되니까 개발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축시킬 수 있게 되니까 더 여러 번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된 보다 더 높은 품질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얘가 이제 페이팔이 있게 되는데 페이팔 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양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가 이제 커다란 이제 챌린지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하는 부분이 인텔에 보면 이제 프로세스 어떤 계산한 거 외에 이제 저장에 관한 저희들이 어떤 기술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인텔 옵텐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장착한 최신의 어떤 서버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메모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스토리지처럼 동작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메모리의 이제 확장으로서도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파이크라는 이제 그 NoSQL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업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실제 용량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이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고요. 성능도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부분 이제 AI 측면에서 내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국 쪽에서 AI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딥러닝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지만 AI 하게 된다면 딥러닝만은 아니게 되죠. AI 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사실 이제 커다란 이제 범위가 되고 있게 되고요. AI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도 있게 되고 머신러닝의 일부가 바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아날리틱하고 이제 AI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도대체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커다랗게 분류를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이제 semi-supervised 또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갖고 실제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 에러 이것을 무한 이제 반복함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게 되고 그것이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 하게 된다면 딥러닝이라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는 딥러닝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고요.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솔루션 또는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 아키텍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실 이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화된 그런 이제 하드웨어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게 되고요. 안 그러면 뭐 보다 더 이 모든 부분에서 더 잘 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AI 쪽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장 쪽에서 AI 이제 도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공장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내가 도대체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 딥러닝을 해야 되냐 뭐 그거는 아니게 되죠. 이것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업 쪽에서의 어떤 세일즈 디맨드 요구사항 또는 뭐 앞으로는 추세 이런 것을 보고서 데이터 분석만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렇게 갈 필요 없고 그게 맞지도 않게 되고 가장 이제 적합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널리틱 부분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생산한 것의 어떤 수율이 어떨까, 뭐 불량률이 어떨까, 뭐 이런 쪽을 이제 관한 어떤 문제는 또 조금 이제 다른 문제죠. 실제 어널리틱 갖고는 조금 이제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럼 이제 과거에 있던 실제 이 생산의 어떤 제품 퀄리티에 관련된 모든 어떤 변수들을 다 종합한 어떤 머신러닝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한 그 제품이 이게 내가 눈으로 이제 봤을 때 양품이냐 불량이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딥러닝이 아주 이제 잘 맞게 되죠. 특히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딥러닝이 이제 좋은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게 되고 있게 되고요. 뭐 로보트 쪽에 보다 더 정교하게 더 잘하는 그런 쪽도 이제 딥러닝 쪽 분야가 이제 아주 잘 이제 맞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면 어떤 공장 측면에서의 어떤 데이터 처리 또는 인공지능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아날리틱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든 이제 분야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AI 적용한다? 그것이 뭐 딥러닝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갖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을 쭉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제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AI의 하나의 어떤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봐오게 된다면 이것이 실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우선 이제 먼저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고르는 과정,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뭐 필요 없는 것은 다 뭐 날려버리고 내가 정말 이제 유용한 것만 가지고 이제 취업하거나 그런 어떤 먼저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 이 데이터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또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실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전에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냐 또는 딥러닝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아널리틱이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뭐 머신러닝이 좋겠다 싶으면 머신러닝 쪽으로 이제 하게 되고, 데이터 아널리틱 또는 이제 딥러닝 쪽 부분을 되거나, 안 그러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나의 어떤 조합을 해서 실제 뭐 앙상블 방법을 뭐 사용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I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가공하는 그쪽부터 실제 각각의 어떤 머신러닝, 데이터 어널리틱, 딥러닝 그리고 이것을 실제 인사이트로 이제 도출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 적합한 이제 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제품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할 수만은 없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플랫폼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인텔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어떤 가공부터 시작했고 이것을 분석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루션 벤더하고 아주 긴밀하게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클라우드부터 시작해갖고 클라우드 기반부터 시작해갖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리고 이제 부분 그리고 분석하는 부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모든 전 과정에 거쳐서 인텔이 가장 이제 긴밀하게 일하고 인텔 기반에서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전 과정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과 이제 인공지능보다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인텔 제온 프로세서가 가장 이제 걸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인텔 제온 프로세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제 뛰어난 성능을 위해서 여기에 맞는 성능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넣을 예정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이제 2017년인데 AVX 오일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데이터 분석 및 AI 하는 데서도 계산을 이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뭐 그때는 이제 이 기반에서 이제 불과 뭐 24개 이제 토폴로지만 이제 최적화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초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2세대, 3세대 이제 저희 제형 프로세서가 나오고 다음에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적화하는 이제 토폴로지 훨씬 더 많아지고 이거에 따라서 성능 향상도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VNNI라고 하는 그런 기술 어떤 기술 하나를 통해서 무려 뭐 동일한 제품에서 처리 성능을 뭐 2.5배 이상 뭐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지금은 이제 B플로트 16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타입도 지원을 해서 트레이닝 실제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까지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제원 프로세서 기반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아주 긴밀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다 이제 최적화 이제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보다 더 이제 높은 하드웨어의 어떤 모든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예, 그 제원제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모든 부분에서 하다못해 뭐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최종으로 어떤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 모든 전 과정에서 다 이제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예, 뭐 트레이닝 또는 이제 인프런스의 아주 이제 집적도가 트레이닝의 어떤 집적도가 높고 인프런스 집적도가 높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것에 좀 특화된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GPU를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이제 GPU 쪽을 또는 이제 이거 고성능 이제 컴퓨팅을 위한 이제 GPU를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이제 말이나 내후년 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제품으로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제원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이제 컴퓨팅 이제 프로세서도 내놓을 예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첼라노 최신 이제 프로세스 기반으로서 하게 됐고요. 이미 이제 미국의 이제 오로라라고 하는 이제 정보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저희 이제 XE 기반으로 하는 저희 이제 GPU 기반의 이제 컴퓨팅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인텔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보다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온 이제 스케일러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놓을 GPU,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FPGA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FPGA 쪽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위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있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틱스 10NX라는 이제 제품은 트레이닝 또는 인프런스를 위한 그 펑션들도 이제 모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더 이제 뛰어난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모비디우스도 저희들이 이제 비주얼 이제 프로세싱 유닛도 이제 내놓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수한 하바나를 인수를 했죠. 이걸 통해서 실제 보다 더 특화된 저희 이제 GPU 외에도 인공지능만을 위한 특히 이제 딥러닝만을 위한 그런 이제 특화된 제품들도 저희들은 내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이제 하드웨어 기반 위에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One API.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거 내가 이제 굳이 뭐 따지지 않더라도 One API 기반의 어떤 솔루션 쪽은 내가 CPU 있고 GPU 있으면 그 두 가지의 하드웨어를 다 이제 활용해서 최고 이제 높은 성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쪽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하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저장에 관한 기술들도 저희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 아날리틱 및 인공지능을 위한 모든 이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텔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환경이 다 이제 뭐 재택근무에서 회사 쪽에서만 하는 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환경으로 이제 가면서 보안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공격도 이제 상당히 더 이제 빈번해지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안정된 부분을 이제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커다란 이제 숙제가 되고 있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신의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전환하라, 최신의 어떤 기술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커다란 어떤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바로 뭐냐면, 최신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보안에 대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컴피턴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보안에서의 어떤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보안을 위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암호화하고 이것을 뭐 전송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다 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데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것이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정보, 다뤄야 할 정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설사 뭐 암호화를 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행여 뭐 어떤 해커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 전체가 이제 뭐 컨트롤, 제어권이 이제 넘어간다고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것도 이제 뚫릴, 어떤 위험에 있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데이터는 내가 설사 그런 환경에서도 나는 그것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구조가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제 SGX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큐어 가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 내가 설사 내 이제 시스템이 이제 뭐 뚫렸다고 해커에 의해서 뚫렸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만은 아주 특별한 이제 금고처럼 된 부분에서 저장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제
그런 기반을 가는 것이 이제 컴피텐셜 이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긴밀하게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XGX 기술이 지금 현재 제품들이 이제 내놓게 되고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뭐 다음에 나올 이제 아이스렉 기반에서는 이것이 뭐 투스켓 기반, 그래서 보다 더 클라우드 쪽에서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제공하게 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보안 쪽에서도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한 발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사항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얼마나 쉽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벤더 또는 하드웨어 벤더들이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쪽에 하는데 모든 생태계를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저희들이 뭐 슈퍼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긴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도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 시스템 인테그레이터하고도 이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회사들과 보다 더 긴밀해서 인텔 기반에서 바로 이제 미리 이제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고객점에서 이제 바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게 되고요. 하드웨어 벤더,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보다 더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로 보다 더 빠르게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인텔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요약을 하게 되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기반 위에서 시작을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신의 그리고 인텔 아키텍처 기반에서 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다 더 이제 믿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훨씬 더 이제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기반으로 했을 때 보다 더 이제 쉽게,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뛰어난, 그리고 비용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의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을 하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 드리면 인텔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이제 구조를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중심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하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인플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어떤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옳은 곳에 저장하고 옳은 곳에 이동시킬 것인가, 빠르게 이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들은 보다 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인텔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궁극적으로 엔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어떤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상무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크게 4가지의 디지털 전환에 포커싱을 했는데요. 워크플레이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시큐리티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인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은 것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AR, VR을 이용한 그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게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되면 그 배경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네. 저희들 이제 저희 내부 이제 공장 측면에서도 이제 트래블을 이제 못하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이제 준비한 그래서 AR, VR이 가장 이제 좋겠다. 내가 이제 저희들이 늘상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럼 화면 보면서 뭐 비디오 컨퍼런스 또는 뭐 전화 컨퍼런스 하는 것 쪽에서는 실제 현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AR, VR 쓰고 실제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모든 이제 지시사항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 도면부터 시작해갖고 이 도면을 통해서 내가 이쪽에 이 도면을 보고 내가 실제 이 장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반에서 내가 바로 쉽게 딱 보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이것에 대한 도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용법 누르게 된다면 바로 이제 화면으로 실제로 동영상으로 다 하나하나 이제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드를 꽂고 이것에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주게 되고 여기서 리모트 어시스턴트, 리모트 가이드, 리모트 트레이닝 그리고 그것이 항상 이 안에서도 이제 뭐 팀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미팅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트에서도 실제 엔지니어가 이것은 이것고 이렇게 하시고 뭐 이것에 따라서 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문의를 이제 주신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고객분들하고 지금 현재 같이 한번 해볼 수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뭐 이것은 굳이 딱 이것은 인텔 솔루션은 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업계랑 같이 고객하고 같이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AR, VR은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원 API를 활용하여 기존의 하드웨어와 새로운 하드웨어를 통합 활용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예, 우선 이제 원 AP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원입니다. 하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컴퓨팅 환경은 되게 다양해요. 이제 프로세서가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CPU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뭐 FPGA도 있고 또 다른 엑셀레이터도 있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내가 디벨로퍼가 또는 사용자가 이거에 맞춰서 개발하고 이거에 맞춰서 골라서 이거에 맞는 툴을 써야 되느냐 그건 거의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뭐 새로운 제품 또 뭐 인텔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다른 이제 회사들 경쟁사도 있게 되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맞춘다는 것은 실제 개발자도 어렵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어떤 하드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그것의 모든 이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다 더 높은 성능을 어떤 디벨로퍼가 아닌 사용자의 어떤 간섭이 아닌 그것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다는 게 이제 원 API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이제 베타 버전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디벨로퍼를 위한 클라우드, 데브 클라우드 저희들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이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지금은 이렇다라고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최신의 어떤 GPU도 지금 현재 리모트에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1.0 릴리즈를 할 예정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저희들이 많은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쿠다가 학습 분야에서 개발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GPU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원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이제 좋은 질문이고 반드시 이제 또한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것을 내가 쓰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개발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코시스템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인공지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그 One API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이제 최적화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은 그냥 프레임 쪽에서 지원이 되면 바로 쉽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지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One API를 보다 더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것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센터도 저희들이 구축할 이제 예정에 있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보다 더 이제 트레이닝도 좀 저희들이 이제 기획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올 이제 연말부터 이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뭐 어떤 기회도 이제 가져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사용자 측면이고 보다 그냥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프레임워크 또는 소프트웨어 벤더들과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One API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나올 그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뭐 기존과 이제 뭐 동일한 이제 환경에서 뭐 커다란 어떤 노력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의 어떤 성능 향상 또는 혜택을 바로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시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더 성능은 좋아지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승준 상무님께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설명과 인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10월 CIO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텔과 같이 했는데요. 마지막 인텔 그 발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정제하고 또 안정적으로 저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월에는 저희가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초대 메일을 통해서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